네, 출마에 맞섰다. 이번에 또 관세 얘기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볼까요? 전자공시생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장우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카메라 넘어오기 전에 잠깐 마이크 꺼졌을 때 우리 얘기했는데, 네. 그러니까 요점은 그거죠. 표면과 이면이라는 걸 제가 이제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나타나는 타이틀만 놓고 해석을 하면은 곡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 이제 행간의 의미, 숨어 있는 함의 뭐 뜻이 무엇일까 항상 고민을 저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 한미 관세 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각에서는 또 퍼졌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도 많고 폄훼하는 내용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일정 부분은 타당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안 맞아도 되는 관세를 맞았기 때문에 뭐 좋은 것만은 꼭 아니지만 네.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길이었다면은 최선의 선방은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구리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 제품에는 50%의 관세. 사실 구리하고 알루미늄, 뭐 철강 이쪽은 관세가 지금 계속 셌잖아요.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살짝 틀어서 구리 제품에는 50%인데 구리 정광에는 또 무관세? 뭐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내용은 좀 이따 다시 브리핑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요점은 뭐냐? 시간이 지나면은 약간씩은 조절을 하더라. 그러니까 뭔가에 맞게끔. 네. 물론 자국주의겠죠. 미국 위주의 그거지만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막 팍 때려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유연성은 좀 있는 것 같아서 맞나요? 뭐 지금까지 트럼프의 행적을 보면은 유연성은 분명히 있죠. 처음에 관세를 세게 때렸다가 네. 조율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애초에 원했던 게 대충 한 15에서 20% 정도가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긴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어쨌든 그거를 유도하면서 오히려 시장이 15%면 다행이다라고 받아들이게 한 것도 트럼프의 제주다라고 아.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높은 관세 때렸다가 근데 원래 그냥 15%를 맞았으면 시장에서 충격이었을 거잖아요. 맞아요. 네, 10%만 하더라도 이게 대체 뭐야라고 했을 그렇죠. 텐데 오히려 강하게 때렸다가 15% 되니까 사람들이 만세하고 있는 약간 그런 이제 행정 능력, 어떤 정치 능력 이런 것들은 정말 트럼프가 잘한다. 비즈니스 마케팅, 뭐 네. 거래 기술 여러 가지 표현들이지만 어쨌거나 지금은 또 얘기하지만 헤게모니를 쥐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전 세계 경제, 뭐 군사, 뭐 힘의 논리로 치면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인데 그 표현하는 방식들에 따라서 시장이 막 출렁출렁거리고 또 그 협상 타결을 소셜에다가 막 공지해버리고 네. 이런 경우도 있나 싶기도 하지만 그게 그렇다니까 뭐 따라가는 건데 그렇다고 너무 맹목적으로 추정하거나 굽신거리거나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협상단에 가서 당당한 자세를 임해라. 만약에 얼토당토 안 하고 도저히 이거는 상식을 반한다면은 아마 뭐 디나이 했을 수도 있죠. 거절이나 뭐 이건 안 됩니다. 그리고 와서 뭐 국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뭐 하는데 이게 그럼 국민들이 공감하면은 사실 타격받는 건 미국 아니에요? 어? 네. 대한민국을 이렇게 우습게 보고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자 감정적으로 할 건 아니고 어찌됐건 저희가 또 앞서서 그런데 관세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일단 관세는 15%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단 다행이다라는 평가를 갖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관세가 15%면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뭐냐라는 건데 일단 관세 15%가 된다고 해서 기업들이 더 뭔가 관세를 낸다라는 개념으로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은 아니고 미국의 어떤 유통업체들이 가격을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가격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느냐 그리고 가격이 올라갔을 때 미국의 소비자들이 감당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EU와 일본의 관세가 15%였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다른 나라 대비해서 처지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기업 대비해서는 처질 수 있겠지만 근데 미국의 제조업들은 이미 뭐 경쟁력을 많이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세로 인해서 우리의 업체들의 어떤 실적에 큰 타격이 있을 거냐라고 본다 그러면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근데 다만 미국의 소비가 만약에 침체가 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영향은 뭐 전반적으로 판매량이 감소하니까 결국엔 미국의 소비, 그렇죠. 소비를 먹고 사는 나라. 거기에 대한 이슈는 있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럼 미국의 소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면 일단 금리 인하가 이번에 동결이 됐지만 뭐 적어도 이제 9월, 10월 정도에 인하가 될 거라고 기대가 하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걸 보면 관세로 인한 수익을 이제
그 미국 국민들한테 돌려주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네. 그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했던 정책이기 관세로 때문에 번 돈 미국 국민들 1인당 뭐 850불인가 뭐 네, 85만 그렇게, 원. 네, 그렇게 지급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공화당 의원이 뭐 입법을 했다고 하는데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고. 네. 어쨌든 뭐 그런 형태로 어쨌든 미국도 소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판매량이 급감할 거다라는 우려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번 관세는 저는 대체적으로는 뭐 만족스럽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숨어 있는 건 이 관세 협상을 위해서 15% 관세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에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네. 일본이 5,500억 달러니까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를 비교해 본다 그러면 조금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GDP가 우리나라 대비해서 일본이 한 2배가 좀 넘는 수준인데 뭐 단순 산술적으로 수치 비교하기에는 좀 모호합니다만 네. 보통은 이제 비교 심플하게 그렇게 이해를 도우려고 자꾸 그러는데 뭐 3,500억 달러 중에 1,500억 달러는 이제 뭐 조선쪽 펀드. 네. 조선협력 허용용으로. 네.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은 이제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2,000억 달러가 추가적으로 어디에 투자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의 LNG를 우리나라가 수입하겠다. 이건 뭐 당연히 이제 나오는 수순이라고 봤었던 거고. 그다음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개방한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 농산물 중에서 또 쌀은 빠졌어요. 네, 우리나라 네. 입장에서 이제 소고기와 쌀은 추가적인 협상은 없다라고 얘기해서 워낙 이 저항도 세시고 농민분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이 부분은 빼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건 충분히 잘했는데 이제 2,500억 달러는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세부적인 논의가 또 어떻게 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예한 논쟁 중에 하나가 네. 사실 군산항에 MRO 시설이 들어오냐. 군산. 네, 군산에 이제 MRO 주순서가 들어오냐 여부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미 해군에 MRO 주순서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이제 서해 앞바다에 미군들이 이제 아예 그냥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중국과 어떤 충돌을 대기하거나 뭐 그렇죠. 우리 수리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거야, 뭐 세차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거야라고 그렇죠. 명분이 서니까. 그렇죠. 근데 중국은 싫어하겠죠. 그렇죠. 굉장히 싫어하겠죠. 이거 사드보다도 굉장히 더 큰 이슈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아. 일단은 이 내용은 표면적으로는 빠져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는 뭐 또 봐야 될 것 같고. 그건 쉽지 않겠는데. 수익성 측면에서 또 안 좋게 봤던 게 이제 알래스카 LNG잖아요. 여기에 자금이 들어간다 그러면 알래스카 LNG. 네, 우리가 이제 이거를 과연 회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알래스카 LNG 내용도 일단은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요 두 가지 내용은 빠진 상태고 나머지들은 어떻게 협상이 되는지는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품목 관세를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동차는 일단 선방했습니다. 네. 자동차 관세는 지금 품목 관세가 이것도 미국에서 일본과의 비교. 그렇죠. 25%를 매기고 있는데 일단 일본과 동일하게 15%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건 분명히 이제 기대가 있는데 오늘 자동차 기업들은 빠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먼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오히려 반도체 현대차나 기아차의 주가, 뭐 자동차주의 주가들은 일본 관세 협상 타결 소식 나왔을 때 같이 움직였죠. 그렇죠. 미리 움직였던 경향이 좀 있었죠. 네, 그다음에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네. 아쉽게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발표는 없었고 뭐 2주 후인가 그러는데 뭐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다른 여타 국가에 비해서 미국도 네. 그렇게 밝히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밝히대. 그렇죠. 근데 최혜국 대우이기 때문에 네. 뭐 다른 나라 대비해서 적어도 나쁘진 않게 하겠다. 최고로 좋은 수준의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발표했지만 또 이런 거죠. 만약에 지금 자동차 관세처럼 25%를 일괄적으로 때린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나라 반도체에 굉장히 불리한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단순히 동일하다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반도체는 우리가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장악을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이게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는 오히려 미국의 공장에 있는 마이크론과 경쟁이 되는 상태라서 이것 자체로 본다 그러면 관세가 부과되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는 지금은 이 협상을 좀 더 긍정적으로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관세가 최고 대우긴 한데 이 관세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지금 바이오 쪽은 좀 약세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품목별 관세 이슈가 남아있지만 큰 틀에서가 정해졌다면은 그렇게 데미지를 가거나 충격적이지는 않을 거라는 게 상식 아니겠어요? 더더군다나 2주 후에 한미 정상회담, 저는 이제 화상으로 할 줄 알았더니 백악관으로 초빙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또 백악관으로 가서 거기서 뭐 퍼포먼스 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뭐 찬물 껴안고 이거는 좀 아니겠지.
네. 설마 상식적을 넘어가서? 뭐 트럼프는 워낙 상식을 벗어나는 분이니까. 아니,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보고 뭐 라운딩 한번 하시고. 근데 미국 내에서도 지금 반도체와 의약품이 굉장히 늦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여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큰 것 같기는 해요. 뭐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자동차만큼의 어떤 관세가 부과될 거냐고 봤을 때 자동차는 미국의 산업이 워낙 강하긴 한데 미국 내에서 이제 반도체가 수입이 안 된다 그러면 미국 기업들이 굉장히 타격을 입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반도체 쪽은 조금은 더 자동차보다는 좀 낮은 관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은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조선으로 좀 넘어가서. 네. 조선주.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이게 거의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게 네.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뭐 유럽 연합, 일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미국산 에너지, 특히 LNG 네. 수입을 대규모로 늘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그 LNG를 수출할 수 있는 게 연간 저장고에 200억 달러 수준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조는 땅에 묻혀 있고, 근데 당신네들이 와서 이거 캐가지고 당신네들이 가져가고 돈은 여기 놓고 가고 이런 구조 좀 희한하더라고요. 맞나 이게? 그러니까 알래스카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네. 근데 알래스카 이외의 지역들을 보면 뭐 적극적으로 이제 LNG 사업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네. 최근에 보면 행정명령을 통해서 에너지 관련된 규제 같은 것들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관련된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뜨기 시작할 거고 그다음에 LNG 터미널들이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때 LNG 수출을 규제하면서 신규 터미널 어떤 구조 같은 거, 신규 터미널 구축 같은 것들을 많이 딜레이 시켰거든요. 그렇죠. 미국은 사실 자국 내 에너지를 밖으로 빼내진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이 WTI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는 하지만 수출용이 아니었고 내수 그리고 또 캐내지만 그거를 막 캐내진 않단 말이에요. 거기 이제 자원들은 많은데 한때 막 캐내려다가 멕시코만에 막 유전 터져가지고 해양 오염되고 막 난리 나고 막 이런 것도 있었고 막 그런 게 있어서 미국은 좀 독특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아니잖아. 뚜껑 딱 열어 깨내 막 이런 건데. 네, 일단은 이제 워낙 지금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전력. 네, AI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전력이 부족하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전기가.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신재생 관련된 거는 약간 제동을 걸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원전은 적어도 6, 7년 이상 걸리고 적어도 네. 그다음에 SMR이라고 하더라도 5년 이상 걸리는 프로젝트인데다가 그러면 이걸 대체하기 위한 것들은 뭐가 필요하냐고 봤을 때 화석연료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그리고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게 복합화력 발전이기 때문에 석탄 발력을 지금 늘리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복합화력을 늘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LNG의 발전 확대는 뭐 불가피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뭐 상식적으로는 LNG가 위쪽에 이제 포진 기체 쪽이니까 네네. 뭐 광구가 있다면은 위에 있겠죠. 근데 뭐 미국은 셰일가스니까. 셰일. 근데 원유라기보다는 셰일가스 층 자체를 이렇게 뚫어서 LNG를 뽑아내는 거였기 때문에 네, 그런 광고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한 형태로 아마 가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네, 그래서 우리 조선업이 뭔가 거기에 큰 기회들이 열릴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5개 이상의 그 LNG 수출 프로젝트, 터미널 프로젝트들이 열리면 터미널이 승인이 나오는 순간 LNG는 발주가 나야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 관련된 LNG 발주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우리가 뭐 피팅 밸브라든가, 그다음에 본행제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들도 같이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근데 조선 업체들은 수준은 이미 쌓여 있습니다. 근데 실적이 좋아지는 건 이미 당연한 거였는데, 그러면 앞으로 조선소가 더 좋아질 거냐라고 본다고 한다면 일단 캐파가 늘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캐파가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늘어날 거라고 지금 기대가 되고 있어요. 하나는 외국인, 그 국내 이제 노동자들이 돈을 많이 안 주니까 많이 이탈했단 말이죠. 근데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했는데 그 노동자들의 숙련도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캐파가 증설되는 효과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실적이 빠르게 이제 오히려 또 증가하는 모습들을 이미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 현대 같은 경우에는 군산조선소를 가동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조선소들도 이제 해외 M&A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캐파를 늘리려고 확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수주도 늘어나고 있고 이제 캐파도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MRO. 미군의 MRO 사업까지도 확장이 된다고 한다면 조선은 뭐 당분간은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잠깐 기간 조정이 있겠지만 지금 대세 상승이 꺾이는 그런 흐름은 아닌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MRO 그러니까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제 메인터넌스, 유지 보수 또 뭐 수리 이런 것들이죠. 뭐 쉽게 얘기하면 선박 밑에 뭐 따개비 이런 것도 긁어내는 것도 다 MRO에 들어가죠. 근데 이제 여기서 MRO는 좀 이렇게 선박을 좀 분해 개조하는,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하는 그런 형태, 좀 약간 더 고난도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원래는 이 이슈보다 더 큰 게 이제 사실 미국 금리 이슈였는데 FOMC가 금리 동결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슈가 이제 덮어버린 형태가 됐는데 네. 또 아마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이게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FOMC와 연관돼서 국내 증시까지 분석을 한꺼번에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시간이 부족하니까. 네네. 일단은 미국 금리는 이제 동결이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수준이었고 올해 들어서 계속 동결했어요. 5번 연속 동결이었고 트럼프가 들어오고 나서 계속 동결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좀 화가 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굉장히 특이한 동향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FOMC가 이제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는데 이번에 이제 12명 인사가 원래 참여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한 명이 불참했어요. 그래서 11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9명이 참석, 9명이 찬성, 2명이 반대를 했어요. 동결에 찬성, 네. 2명이 동결에 반대. 그렇죠. 인하에 찬성한 거죠. 인하를 위해 인하해야 주장한 된다. 건데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와 미셸 보우만 이사였습니다. 근데 연준의 이사, 그러니까 지금 보면 FOMC 참석하는 인원들이 연준의 이사와 그다음에 지역 연준의 총재들이거든요. 근데 네. 연준의 이사 쪽은 대부분 만장일치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연준 이사 2명이 반대한 건 32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렇다 그러네요. 네, 이건 결국은 파월 의장의 어떤 리더십 같은 게 약간 흔들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가 흔들기를 하고 있는 게 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파월 의장이 뭐 10월, 그러니까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도 약간 늦췄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 인하 가능성을 후퇴시킬 수 있을 만큼 어떤 발언을 매파적으로 했지만 저는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 높아지지 않나 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금리 인하라고 하는 건 결국은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제 관세 협상 이후에 미국 금리가 더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더 후퇴한다 그런다면 단기간으로는 이제 달러가 더 강세로 가면서 자금이 미국으로 갈 수 있어서 단기로는 우리 시장이 이제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 어떤 호재 같은 건 약간 끝났다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 우리 시장이 약간 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단기적으로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쉬더라도 아주 짧은 호흡 조종. 네. 네. 길게 막 누워가지고 퍼져서 쉬는 건 아니고. 그렇죠. 네.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뭐 외국인들도 워낙 우리나라 시장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맞아요. 있잖아요. 다만 네. 이제 갑자기 이제 세제에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나라에 좀 약간 걸림돌은 생겼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마 조금 더 논란이 있고 시장은 약간 또 갈팡질팡하지 않을까. 근데 그 이후에도 결국은 실적 기반으로 해서 주가는 갈 거기 때문에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 실적 관련된 동향을 잘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자공시생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장호진 팀장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